네, 안녕하세요. JP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파트 5의 2과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1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서 선생님이 좀 속이 상했었어요. 뭐냐면, 자,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s나 es를 붙일 때 규칙, 네,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도 했었고, 그리고 복수 형태를 만들 때 규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불규칙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잘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 규칙에 대해서 노트 정리는 열심히 한 것처럼 선생님의 말을 잘 적은 것처럼 해놓고 머릿속에는 넣지 않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게 되면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에 대해 오답 틀린 문제가 있을 때 오답 정리를 할 때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가 끝이 아니고 노트 정리 후에는 꼭 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진도 올라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책 보고 노트에다 정리했죠? 네, 정리는 1번 내가 하는 정리는 연필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파란 펜으로 적는다고 했어요. 선생님의 설명. 그리고 선생님이 반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빨간 펜을 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규칙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죠. 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줬고요. 끝날 때는 오답 정리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의 특징은 대명사, 명사잖아요, 일단. 명사인데 대라는 말이 붙었네요. 뭐냐면 명사 대신해서 쓴다 라고 해서 대명사입니다. 네, 여기도 나와 있죠. 명사를 대신해서 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주어, 목적어, 보어 일을 했는데 선생님 주어, 목적어, 보어가 뭔가요? 주어는요. 동사 앞에 있고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은는이가가 붙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주어라고 합니다. 동사 행동을 직접 함. 자, 그 다음 목적어는요. 동사 뒤에 오고 그리고 을을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사만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어는 뭐냐? 비동사 뒤에 오고요. 비동사 뒤에 오고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s a student 라고 하는 she is a student 라고 했을 때 이 a student는 비동사 뒤에 비동사가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바로 a student는 보어가 됩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보충해주는 말이죠. She is honest. honest라는 단어는 정직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she is honest라고 하면 이거 역시 어떠어떠하다, 뭐 어떤 상태이다라고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상태이다, 누가 그녀가 정직한 상태이다라고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어는 비동사 뒤에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나 형용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로 사용된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엄청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명사를 하면서 우연하게 나왔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중등 문수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대명사 중에 진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칭 대명사는 말 그대로 사람 대신 쓰이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총 7개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I, you, she, he 한 사람 단수일 때. 그쵸? 나는, 너는, 그녀는, 그는 뭐 알고 있죠? I, you, she, he. 그 다음 2명 이상인 걸 복수라고 하죠. 복수는 we, you, they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너희들, 그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는 지난번에 이미 다 공부를 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I가 복수가 되면 we, you가 복수가 되면 you, he나 she가 복수가 되면 they입니다. 이걸 아마 문제 풀면서도 헷갈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I, you, he, she, we, you, they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모습이 됩니다. 그럼 주어가 아닐 때는 모양이 바뀌는데요. I가 주격이라는 건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걸 바로 주격이라고 하고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라고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한정사라고도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뭐의 라는 뜻이 되고 주격은 은는이가가 붙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주격은 은는이가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그것은 it은 사람은 아니지만 인칭대명사에 우리가 집어넣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은 무엇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my는 뭐뭐의 뒤에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됩니다. 혼자 쓰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your 하면 너의, his 하면 그의, her 하면 그녀의, its 하면 그것의 라고 해석되게 되죠. 목적격은 목적어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을 또는 에게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me, 너를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 동사 뒤에 올 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him, 그를, her, 그녀를. 자, 여기 보면 그녀의 소유격 her 그리고 그녀를 이라고 하는 목적격 her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뜻이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자, it 하면 그것을 이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주격은 은는이가, 소유격은 무엇의, 목적격은 을르에게니까 we는 우리는, you는 너희는, they는 그들은 이겠죠. our 우리의, your 너희의, their 그들의. 그쵸? 목적격은 우리를 또는 우리에게, 너희를 또는 너희에게, them 하면 그들을 그들에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요. I, my, me, mine 하는데 선생님 우리 3개밖에 안 배웠는데 자,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유격에는 항상 선생님이 명사가 같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명사가를 한 단어로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y camera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카메라라고 해서 소유격과 명사가 2단어로 쓰이죠. 이걸
글자로 바꾸면 역시 명사를 대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카메라가 아니라 내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 거. 그러면 mine이 됩니다. 자, 해서 내 거 하면 mine, 너의 거 하면 yours, s 붙은 거 보이죠? 그의 것 하면 his, 그녀의 것, s가 붙었어요. hers, 우리의 것, ours, 그들의 것, theirs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외워야 하는 건 이렇게 mine과 his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네, 소유격에 s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 it's는 없어요. 네, 그것은 그러니까 it의 소유대명사는 없습니다. 그것의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네,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여기까지 이거는 선생님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네, 외워야 합니다. 자, 해서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없고 we, our, us, ours, you, your,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라고 카톡 녹음할 때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외워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외워야 할 때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귀대명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귀대명사라는 건 뭐냐? 제귀라는 건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귀대명사는 자신을 지칭할 때 씁니다. 자, 주격은 은는이가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우리는, 그들은, 너희들은, 그것은 네, 이렇게 뜻이 되잖아요. 그럼 제귀대명사는 뭐냐면 뭐뭐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myself는 나 자신, yourself는 너 자신, himself는 그 자신, herself는 그녀 자신, ourselves죠. our 다음에 self, 우리 self 들어봤죠? self. 나 자신을 self라고 해요. self에다가 선생님이 F로 끝나는 단어들은 우리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그렇죠. F로 끝나는 단어는 V로 바꾸고 ES 붙이잖아요. 그래서 self 하면 selves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나 앞에서 했던 것들을 그때그때 외우지 않으면 뒤로 가면 갈수록 겹쳐지면서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selves라고 주의할 점. 이 our는 여러 명이니까 self가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ves가 붙는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 이렇게 되겠죠. 그들 자신, 너희 자신, itself는 그것 자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자신이라기보다는 그거 스스로, 그거 혼자 약간 이런 의미로 쓰여요. 하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제귀용법과 강조용법이 있는데요. 제귀용법은 뭐냐면 목적어로 쓰일 때예요. 목적어라는 건 을을이 붙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 자신을, 그 자신을, 그녀 자신을 이렇게 해서 을이란 표현이 붙으면 그때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목적어, 그러니까 뭐뭐 자신을 이라고 붙으면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없어. 약간 얘가 없어도 말이 돼. 자, 선생님 한번 없애볼게요. He fixed his computer 하면 fixed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고쳤다. 무엇을? 그의 컴퓨터를. 가능하죠? 네, 없어도 말이 된다. 그래서 생략용법,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략 가능할 때. 선생님 헷갈렸네요. 생략 가능할 때. 생략 가능한데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려고. 선생님이 자, 숙제하세요. 숙제하세요. 숙제 꼭 하세요. 이렇게 3번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해도 되지만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선생님이 두 번, 세 번 얘기할 때는 강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 한 거고. 자, 그래서 생략 가능한 걸 바로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재규용법은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생략할 수 있느냐, 생략할 수 없느냐. 네, 이거에 대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